자, 양도담보입니다. 자, 노트를 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양도담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담보는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양도담보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담보 대상물이 좀 독특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돼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가축들 있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는 그 기계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좀 독특한 담보물들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돈을 빌린다라고 할 때는 적지 마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라면 이 채권자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함부로 빌려줍니까? 막 빌려주진 않잖아요. 보통 담보를 잡히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보통 담보물은 원래 점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돼지나 소, 공장 기계는 이렇게 이전할 수가 없어요. 점유가 이전이 안 돼요. 이전이 돼요?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빌려받으면서 돼지 네가 길러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은행권이 돼지를 기르던가요?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물이 조금 독특해서 점유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돼지는 내가 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점유가 이전돼야 하는데 담보물이 좀 독특해서 여전히 점유를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 그래. 계정. 그래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때는 보통 점유 계정이 대부분 수반됩니다. 그 말은 담보를 B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돼지를 기르는 A 채무자가 B라는 은행권에 양도담보를 설정합니다. 그쵸? 그냥 막 해주진 않겠죠. 다 심사하고 서류 심사하고 뭐 실적 다 심사하고 은행권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줄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점유 계정을 수반한다. 그 말은 여전히 돼지를 내가 기르고 있다,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누구죠? 은행권이 담보 돈 빌려준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은 가만히 있는데 채무자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르고 있는 돼지나 공장 기계에다가 담보 설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A죠, A. 그래서 용어 정리 확실히 하세요. 채무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담보를 설정한 사람. 담보 설정자를 채무자를 하고 채권자를 담보권자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양도담보일 때는 양도담보 설정자를 채무자를 하고 담보권자를 채권자를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여전히 A라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얘를 대출금을 1억이라 했는데요. 대출금을 1억이라 하고 대출 기간을 약정 맺잖아요. 1년으로 할게요. 예전에는 뭐 3년짜리, 5년짜리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도 잘 갚고 그러면 그 변제기 가까이 도달했을 때 서류 심사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적 좋으면 다시 대출 1년마다 연장해 주는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양도담보 법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법리가 나와 있죠. 변제기 전까지는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즉 돼지는 변제기가 다다르기 전까지는 채무자 소유가 되고요. 변제기가 지났잖아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돈 못 갚고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자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양도담보는 점유계정의 법리가 수반되는데 변제기 전이라면 채무자 소유가 되고 변제기 후라면 채권자 소유가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채무자 A가 이 돼지를 팔아버려요. 돼지를 임으로 처분한다. 뭐 돼지에다가 뭐 소유권 붙여놨습니까? 돼지 등짝에다가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 모르게 돼지를 임의 처분했을 때, 즉 언제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채권자는 담보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담보권을 이 채무자 모르게 변제기 전 또는 후에 A 모르게 임의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될 거냐.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볼 겁니다. 채무자가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 후에 멋대로 처분했을 때, 또는 채권자 B가 전, 후에 멋대로 처분했을 때 각각 무슨 죄가 될 거냐, 이것을 볼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 가보세요. 자, 양도담보 갑니다. 변제기까지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한테 있다. 자, 변제기에 채무 변제가 없을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이것을 양도담보라 합니다. 자, 그 양도담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담보물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처분했을 때, 변제기 후에 채무자가 처분했을 때 어떤 죄가 될 거냐, 또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와 후에 처분했을 때 각각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일단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채무자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 펴보시면, 자, 일단은 점유 개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A가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점유 개정이기 때문에. 그쵸? 자, 돼지를 A가 기르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 변제기 전에는 소유자가 채무자 소유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도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변제기 전에는. 그쵸? 그러니까 변제기 전까지는 이 돼지가 A 소유가 되고 A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자,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전일 때 소유권은 A한테 있고 소유권 B한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가 돼지를 B 모르게 밤에 멋대로 처분해요. 그러면 요것이 횡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횡령이 되려면 이 소유권이 타인 소유이고 내가 보관자가 되었을 때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제기 전에는 내가 소유자이고 내가 점유자이다 보니까 횡령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두 번째. 판례 있습니다. 두 번째. 횡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검토할 것이 뭐죠? 배임을 검토해야 되겠죠. 배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노트 나와있죠, 노트에. 횡령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쵸? 이것은 채무자 자기 소유이고 자기 점유이다 보니까 횡령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배임죄를 검토를 해보는데 배임죄 될까 안 될까? 된다 했잖아. 된다 했잖아.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검은 펜으로 이걸 지워버리세요. 자, 빨간 펜이든 검은 펜이든 지워버리세요. 이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판례가 바뀌었다. 이 노트는 예전에 쓰여진 것이라서 이거 다 노트 다 개정판 내야 되는데요. 요거 X입니다. X. 그래서 둘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자, 이걸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가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교재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요거 X, 요거 X. 둘 다 안 된다. 자, 됐죠? 자, 그거 볼 겁니다. 자, 쭉 내려와서 기업번 가볼게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둘 다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럼 판례 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 제공하고, 점유계정 나오죠? 보통 양도담보 올 때는 보통 대부분 점유계정이 수반됩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그치, 채무자한테 있다고요. 따라서 이건 자기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쵸? 처분했다 하더라도 또는 담보 제공했다 할지라도 횡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변제기 전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채무자에다 세무 찍게요.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세무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렇지, 채무자한테 있다. 따라서 그 밑에 채무자가 세무칩니다. 자, 자기 물건을 여전히 내가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그 물건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 되지를 않는다. 그쵸? 많이 나왔어요. 요 판례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수십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판례 보세요. 요 판례가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단 말이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배임죄가 옛날엔 됐었거든? 됐었는데 이 배임죄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쵸? 자, 그 판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무자가 금전채무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때 타인 사무처리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죄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금전채무라서. 금전채무 세무칩니다. 그쵸? 자,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 배임죄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따라서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다. 끊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역시 동산이죠. 동산 방금 동산 본 거예요. 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같은 법리다. 주식도 역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뭐 할 때? 금전채무일 때. 그래서 금전채무에다가 색깔을 칠합니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처분했든지 여기 동산 처분했죠. 주식 처분했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뭘 보냐면 다시 노트 가볼게요. 한자 읽을 줄 아시죠?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둘 다 죄가 안 된다. 그럼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땐 죄가 될까? 판례 없어. 판례 없어서 안 봐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 봐도 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없죠? 판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볼게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자, 이제 이거 다 봤죠? 다 봤어요. 이제 다 봤어. 다 봤고 이제 채권자 볼까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이렇게 담보권을 임의 처분했을 때 요게 무슨 죄가 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횡령 먼저 봐야 되겠죠? 횡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변제기 전이라면 돼지를 A가 소유하고 있고 A가 점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B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이 될 여지는 없다. 그쵸? 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횡령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A가 점유하고 있고 A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횡령이 될 여지는 없다. 그러면 배임 봐야 되겠지? 배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배임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 약정 기간까지 돈을 갚을 때까지는 매달 꼬박꼬박 이자 내잖아요. 그런데 그 멋대로 A 동의받지 않고 멋대로 담보권을 처분하게 되면 즉 그때까지는 담보권을 갖고 있어야 할 타인 사무처리자인데 지 멋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A에게 손을 끼쳤다는 거야. 그래서 배임은 됩니다. 이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은 XXX인데 이것만 죄가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교재 갑니다. 자,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보시면 첫 번째 거 누가 점유는 나중에 보세요.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채권자는 그치? 변제기 이전에 그 임무 위배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면
뭐가 된다? 그치, 배임죄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것은 뭐야? 요것은 다시 여기 한번 가보시면 누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치, A가 점유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A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점유권이 이리로 넘어갈 때가 있어. 왜냐하면 채권자가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A가 B 한 사람에게 돈 빌렸으면 되는데 뭐 B, C, D, E, F, G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돼지에다가 이름 표딱지를 적어놓은 곳이 아니라서 채권자인 B 말고도 다른 은행 가서 예를 들면 처음에 농협 갔다가 농협에서 1순위 했다가 그 다음에 저쪽 가서 또 2순위 하고 저쪽 가서 또 3순위 하는데 그치, 돼지는 이 부동산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이다 보니까 대출받기를 남 속여서 대출받기가 아주 수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채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수십 명이 막 달려오니까 A가 제일 이뻐 보이는 채권자랑 이제 결탁하는 거야. 결탁해서 야, 잠시 내가 너 덜 손해 보게 해줄 테니까 잠시 돼지를 또는 뭐 이런 담보 목적물을 니네 집, 니네 공장, 니네 창고 이런 데다가 잠시 숨겨놓으면 안 될까라고 짝짝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을 원래 내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중 제일 이뻐 보이는 채권자한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가 보시면 누가 점유한단 말은 원래는 채무자가 점유입니다. 채무자가 점유인데 요 두 번째 판례 가보면 요때는 채권자가 점유하는 거로 나와요. 자, 보죠. 자,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누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동산을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관하게 된 채권자가 이런 말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이뻐 보이는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이렇게 맡긴단 말이죠. 다른 채권자들은 몰래. 그래서 채무자가 그 담보 목적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네 놈을 어떻게 믿냐? 네가 나한테 손해를 덜 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나한테 다른 채권자들 몰래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한테 했지만 내가 네 놈을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 동의 없이 멋대로 팔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는 무슨 죄가 된다? 변제기 전이다 보니까 요때는 소유자가 변제기 전이다 보니까 채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점유자는 누가 된 거예요? 채권자 자신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보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횡령죄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판례도 시험에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배임죄가 맞다. 원래는 배임죄가 맞는데 이 두 번째 판례는 뭐다? 그쵸? 보관자가 채권자가 되다 보니까 이때만큼은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다시 노트 가보세요. 자, 노트. 지금 변제기 전에 처분했던 경우 나와 있죠?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가 처분하는데 돼지를 팔아먹는데 담보권을 팔아먹는데 변제기 후가 되어서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어. 그러면 말씀드렸죠. 변제기 후에는 채권자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인 B가 담보권을 팔아먹으면 그때는 무죄가 됩니다. 싸게 헐값에 떨이를 막 팔아버려. 아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죄가 된다. 원래는요. 처분하면 그 판매 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게끔 돼 있거든. 돌려준단 말이죠. 돌려주게끔 돼 있는데 뭐 돌려주긴 뭐 돌려줘. 난 원금과 이자 내가 받으면 됐지 라고 해가지고 막 떨이 해버린다니까. 그래야 저쪽에서 사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떨이 해가지고 결국은 채무자에게 돌아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횡령 배임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횡령이 안 되는 것은 내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배임이 안 되는 것은 타인 사무 차례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변직에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횡령, 배임 둘 다 안 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예요.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교재 가볼게요. 변제기 후에 채권자가 처분했을 때는 무죄다. 횡령 배임 다 안된다. 자, 판례 보세요. 채권자죠. 담보권자가 후에 후자 세모쳐 보고 담보권을 실행했다는 말은 뭐죠? 담보권 실행은 보통 경매로 나와. 경매가 담보권 실행이야. 그쵸? 그래서 채권자가 변제기 후에 경매를 실행했다고요.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죠?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 비용 등 담보할 때 낙찰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낙찰가에서 내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 박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근데 돌려줄 게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배임죄가 안 돼. 돌려주고 말고는, 여기 반환하고 말고는 자신 사무다.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사무이라서, 따라서 자신 사무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똑같아요.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라 그랬죠? 그치? 역시 담보권 실행은 경매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처분할다 했을 때 돌려주고 말고는 자기 사무다. 여기서 또 처분함에 있어서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적절한 처분이란 말은 좀 적당하게 팔아라. 적당하게 팔아라. 물건값이 있는데 그 물건값대로 팔아야지 왜 싸게 후려치냐. 반값에 후려치고 거의 대폭 할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안 했다 할지라도, 적절한 처분,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싸게 후려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채무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 출제가 많이 된 판례 같은 경우는, 자,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원투는 옛날부터 무수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전원합의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기 처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어요. 물론 첫 번째는 많이 나왔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변제기 처분한 이 두 가지 판례,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판례도 무수히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